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의 잠깐 상식은 신앙사주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신앙하다, 신강하다, 그 다음 신약하다, 그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신앙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총량도 좀 많아요. 그게 특히 적용되는 거는 재 같은 거에 있어서 재성은 본인이 신앙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그 재성을 본인이 다 취하지 못하고 어, 60만 부리다가 끝난다는 그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주는 극신앙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균형 잡힌 사주거나 아니면 신앙사주일 경우에 유리한 점들이 많답니다. 신앙사주의 기준은 일단 이렇게, 이게 천간이고요. 여기가 지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지는 뿌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로 통했다 해가지고 통근, 같은 수가 지지에도 같이 왔죠. 이렇게 같은 수가 일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는 신앙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가 임일주인데 이렇게 축이라는 월지를 가졌어요. 근데 이 축이라는 월지는 월지 안에 지장간에 이 계수라는 같은 수 성분이 들어있죠. 이렇게 수 성분이 들어있는,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의 시기이기도 하죠. 임수도 수고 해자축도 겨울의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 개수도 들어있게 되는 거고 같은 수성분을 가지게 돼서 이거는 등명했다고 말을 해요. 이때는 그 계절을 얻었다는 얘기죠. 임수의 가장 활동력이 강한 이 계절을 얻었다 해서 등령했다. 이렇게 등령할 경우에 내가 임수라는 일간일 때 가장 활발한 그 활동 시기를 가질 때를 그 계절에 그 월에 태어난 경우에 등령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 임수일주인데 이렇게 지지에 해자축, 이렇게 수국 아니면은 해자축 아니면은 해축, 이런 식으로 수국이 지지에 이렇게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세를 잃었다 해서 득세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정리하면, 신앙하려면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밑에 같은 오행을 깔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임수는 수의 성분인데 해자축 월은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 속에 지장간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 계절에 태어난 수이기 때문에 등령했다. 그 다음에 임수의 계절, 임수로 태어났는데 지지가 자축이거나 축해거나 아니면은 해자거나 이렇게 수국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득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럴 때는 신왕사주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적당히 좀 이해가 가셨죠? 반대 같은 경우는 임이면 임진, 이러면 완전히 실지한 거죠. 득지의 반대는 실지. 그리고 임일간인데 여기에 막 오화월에 태어났어요. 오화월이면 6월이죠. 6월에 제일 약할 때죠, 수가. 그때 태어나면 신령했다 그러죠. 신령. 마찬가지로 여기 임수일간인데 여기가 사오 아니면 오미, 이런 식으로 수의 일간인데 지지는 화국으로 흐른다면 그거는 실세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득은 얻었다, 실은 잃었다의 뜻이 되겠어요. 이쯤이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이 토가 이 일간의 식상일 때 그 육친의 상태와 심리나 특징, 특질,
마음 상태,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이분의 사주를 먼저 해석하고, 이분이 원래는 남자신데 여자로 태어나셨다면 운이 바뀌어서 또 어떻게 사셨을까 한번 유추를 해보고요. 그 뒤에 이 십성인 식상, 그러니까 이 남자분에게는 장모님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에게는 자식의 모습일 수 있는 이 식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병호일주로 태어났잖아요. 병호일주로 태어나면 밑에 겁재를 깔고 있죠. 둘 다 같은 화예요. 엄청 신강한 거죠. 아까 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신강하다 그랬잖아요. 병호일주 밑에 겁재를 깔고 있어서 엄청나게 신강한 데다가 여기서 또 목생화도 받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목생화를 또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쪽에는 겁재도 있네요. 겁재까지 병화의 힘을 보태줘서 많이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 신강한 사주들은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급하고 되게 사람은 좋아요. 밝고. 근데 집에 오면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약간 변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분 부인에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순탄하셨냐, 이렇게 자녀지동을 가지고 계시면 많이 싸우시거나 이혼을 몇 번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저희는 살만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모님이 되게 잘 참는 성격이신가 봐요. 사모님 사주 자체가 많이 신약해서 잘 좋은 게 좋은 거로 잘 참는 성격이라 이런 분과 살면서도 큰 마찰 없이 사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기 인호화국, 여기도 인호화국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인호화국의 화에 여기서 생받고 여기에서 겁재로 또 생받고, 그러면 이렇게 화가 강하면 가장 힘든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 경이 되겠죠. 화가 금이니까. 그리고 경은 결국 이 병화의 부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리도 자식 자리에 둔 거 보면 이분은 부인을 자식 다룬 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부인을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 갑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갑도 경금이 부인이, 더군다나 이 부인은 인이라는 절지 위에 앉아 있기도 해요. 절지 위에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 절지 위에 앉아 있으면 이 경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때 다 설명해 드릴게요. 12운성 12신사를 설명할 때. 그래서 일단은 경이 같은 경신 정도로 있었으면 어떻게 조금 어떻게 대거리라도 해보겠는데 대거리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이 태어났고, 그나마 절지에 앉았는데 얘도 지금 인호화국해서 얘도 화로 변해버려서 더 지금 경금에게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분을 봅시다. 화, 목, 화, 토, 금, 수가 없죠.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데 관이 없네요. 신강한 사주는 반드시 관을 꼭 필요해요. 관이라는 게 자기 심리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거잖아요. 이 관이 있어야지만 이게 딱 여기까지만 그런 선을 자기가 지킬 수가 있거든요. 브레이크예요. 자기 마음속의 브레이크. 화를 내더라도 나 딱 여기까지만 화를 내자. 내가 화냈다는
화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자. 거기까지가 되는 게 관이고요. 그냥 화나면은 자신의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고 한치의 어떤 꺼리낌이 없이 만든다면 그거는 무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죠. 또 또 관이 있어야 되는 게 관이 수잖아요. 수가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그죠. 금생수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금생수로 도망가서 금이 수를 생해서 자기가 수를 생해서 수의 힘을 키워줘서 화가 자기가 도와준 수를 함부로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 수를 생한다는 거는 금의 식상을 쓴다는 거잖아요. 금이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언변이 굉장히 좋아서 수를 만들어내서 그 수로 하여금 화를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인은 엄청 좀 힘들게 사셨을 것 같은데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일단 이분이 어렸을 때는 뜨거운데 지금 땔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불우한 환경이라 그랬죠?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용신의 글자가 와야지 그때 그 나이에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부터는 좀 괜찮아졌죠. 회자축 관이라는 거 브레이크라는 게 생겨서 이제 막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철도 들고 세상이 무서워지는 그런 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신유술 지금 52세니까 이제 막 무술대운을 왔네요. 그러면 식신대운이죠. 그러면 식신생재 부인이 생을 받네요. 식신대운에는 재를 생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더 다정다감해지고 조금 부인을 더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변했겠죠. 식신생재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지니까 금전적으로도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강하고 이렇게 신강사주는 보통은 처음에는 월급쟁이를 여기 뭐 인성도 보이고 그쵸? 뭐 식상도 보이고 또 운도 지금 여기 관으로 흘렀잖아요. 운도 관으로 흐르고 인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이렇게 뭐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어떻게 그리고 더군다나 정제도 아니고 편지를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기는 본인의 지향점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지향점이 편제, 뭉칫돈을 바라기 때문에 월급쟁이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돌아서신 그런 케이스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화가 이렇게 세면 이 인성이 딱 엄마 자리에 인성이 딱 있네요. 이 어머님은 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죄가 돼버렸네요. 엄마가 엄청 힘들겠죠? 이 자식 다 키워야 되니까 형제가 많은 집안에 되게 일이 벅차고 힘든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자신을 태워서 자식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 역할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병갑정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병갑정 벽갑인정 배우셨죠. 이 간목을 경금으로 내려쳐서 조각 불쏘시개 만들어서 정화 속에
넣어서 그 불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벽갑인정의 사주예요. 그러면 이 벽갑인정이 일간만 빼고 지금 모든 그 에너지가 이 정화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업을 하시거든요. 동업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유리해 보여요? 지금 벽갑인정이 이 병화를 빼고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겁재에게 유리한 동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겁 이게 동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이 그 이런 성격에 뭐 세심하게 하나하나 뭐 다 챙기시는 분 같지는 않죠. 성격상 꼼꼼해 정제 있고 막 그래야지 정관 있고 해야지 꼼꼼한데 그런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정제고요,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 인성 여기 바로 인성이 이렇게 정인이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는 기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꼼꼼하지 못한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여자실 때를 말할게요. 여자실 때는 이제 대운이 반대로 가겠죠. 일단 대운이 이분도 사오미로 흘렀네요. 이렇게 화가 치열한데 불우한 가정환경이었겠죠. 사오미니까 지금 불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불우한 환경이었고 일단 여자일 때 치명적인 게 관이 없어요. 여자에게 치명적인 관이 없는 거는 남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게 되면 남편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신유술 뭐로 갈까요? 여기서는 화로 가서 비겁대운이었고요. 고집 엄청 부리고 어릴 때 말 안 듣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녔겠지요? 더군다나 천간도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신유술이면 재네요. 그러면은 식상생재 열심히 일할 때네 아주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결과물로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수국이네요. 드디어 이제 좀 시켜주는 수국이 오면 사람이 약간 다혈질의 성격이 유순해지고 차분해지는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병호일주가 여기 임자 대운 때 천극지충을 맞아서 이때 좀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건 좀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상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식상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뭘까요? 화생토니까 이거는 인성이겠죠? 인성이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계속. 인성이고요. 이건 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성이고요. 인성이 엄청 많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생금이니까 유일한 식상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관인으로 많이 구성된 사주죠. 관인으로 많이 구성됐다는 거는 사람이 많이 좀 소극적이고 소극적이면서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업보다는 직장에 더 유리한 그런 십성들이 많고요.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적으니까 일단은 좀 말도 많지 않고 좀 점잖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도 이렇게 엄마가 많잖아요. 그 엄마가 여기저기 지금 둘러싸서 다 해줄 거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다행히 관이 이렇게 발달해서 청간기지 뿌리를 가지고 관이 있으니까 이 자식은 굉장히 바른 자식일 것이다. 스스로의 틀이 확실하게 있어서 지킬 건 스스로 지키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고, 그렇다고 또 식상이 천간에 뜨면 똘똘한 총명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든 거를 조리 있게 남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네. 굉장히 자식이라면 괜찮은 자식일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 자식이라면. 이 남자, 여자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일 때 자식일 때고요. 지금은 여자분일 때. 그러면 여자분일 때 자식이면은 보통 한 20대 한 이쯤부터 되겠죠. 이쯤부터. 그러면 자식의 운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식은 지금 토란 말이죠. 그러면 토생금이네요. 토생금. 식상이죠. 어유 좋아요. 인성이 많은데 약간 아웃풋이 적었는데 식상으로 흘렀어요. 좋네요. 그 다음에 신유술. 그러면은 신유술 그죠. 식상으로 흘렀고 그 다음 해자축으로 흐르네요. 해자축으로 흐르면 뭐가 될까요? 여기는 수니까 재가 되겠죠. 살짝 여기서 재가 지금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수가 여기 없었어요. 재성이 없었죠. 자식 입장에서는 재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재성이 와주니까 이때 식상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궁리하던 그런 프로젝트 맡았던 일들을 이때의 결과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일 경우에는 자식이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신강한인데 그걸 빼주는 힘을 설계해주는 식상생재로 흐른다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일 때 장모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장모님은 사실은 남자 한 이때쯤에 보겠죠.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관인이 이렇게 많은 분으로서 좀 점잖고 보수적이고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쵸? 식상은 딱 필요할 때만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시고 웬만하면 좀 모든 걸 좀 자제하시고 자기 안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좀 그러신 분이시겠네요. 그리고 관인이 이렇게 여자들은 관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대 때 장모님은 일을 안 하고 살림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여자가 관인을 뜨면은 뭐 직장 생활로 많이 보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이분의 장모님은 지금 적어도 70대 이상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관인으로 있는 분들은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러면은 운도 한번 볼까요? 이때 해자축이 왔네요. 해자축이라면은 재성이네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나봐요. 식상생 재가 없었는데 재가 딱 와줬네요. 식상생 재가 딱 됐어요. 괜찮은, 그래도 돈으로 보면은 돈은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격이 강해가지고 힘들었지만 아니네요. 장모님의 삶이니까 자꾸 헷갈려요. 장모님의 삶인데 장모님이 결혼해서 장인어른이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면서 사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장모님은. 그 다음에 장모님이 또 신유술로 흘렀네요. 장모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토생금이죠. 여기 식상이네요. 그러면 늙어서 장모님이 식상이 온다는 거는 약간 이제 그 장인어른을 약간 귀찮아서 좀 밀어내는 그런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식상이 관을 거부하는 친의 성분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 요리에 심취하셔서 한참 요리에 빠지셔서 사셨을 가능성도 많아요. 아니면은 진짜 그야말로 나이 드셔서 이쯤은 근데 장모님으로 따지면 너무 뭐 요리 연구 연세가 많으시죠? 그럼 이때는 노년에는 먹거리에 신경을 쓰시면서 굉장히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 결과 식상은 또 건강운이기도 하죠. 먹거리에 신경 쓰면서 본인 당신의 건강 신경 쓰고 건강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해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 내에 남자일 땐 장모님의 모습도 좋아 보이고 여자일 땐 이 자식의 모습도 좋아 보여요. 이 재라는 게 없는데 운에서 어떻게 딱딱 받쳐줘서 재가 와주고요. 그쵸?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관이 없는데 이 인생 제일 중요한 30대 초반부터 해서 아니 20대 초반부터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관운으로 이렇게 흘렀다는 거는 이때 좀 철도 들고 남도 조금 보고 남도 배려하고 예, 약간 자기 자신의 어떤 욱하는 감정들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는 때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